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학 총론 강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10장의 산업정보활동에서 2절 각국의 산업정보활동 페이지 385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 요약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는 도표는 산업정보 각국의 활동에 대한 총괄 내용인데요. 경제안보는 결국은 국가안보라는 인식하에 이 산업정보활동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국가정보기관이 기업 경쟁력과 군사력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전략적인 첩보활동이 바로 산업정보활동입니다. 각국의 산업정보활동에 대해서는 후에 좀 더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산업정보활동입니다. 한국은 정보기관 주도로 경제산업기술 정보를 적극 수집하여서 국가 경쟁력과 수출 확대에 활용한 대표적인 경제 첩보 국가입니다. 그래서 레이 클레인과 윌리엄 콜비는 그 역량을 높게 평가해서 모사드 수준 이상의 수준으로 이제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 60년대에서 80년대 공작 활동을 거쳐서 93년 국가안전기획부 법 개정으로 과학기술, 산업경제정보 수집이 공식 임무로 제도화되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산업정보 활동으로는 나다 벽시를 확보해서 20표 품종인데요. 이것을 통일별로 개량한 활동이 있었고, 또 소조공작이라고 해서 국가안전기획부 주도하에 미일 하이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과 산업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등 식량, 첨단 기술, 입찰 정보 확보를 통해서 국가 산업 발전과 기업 경쟁력 제고에 직접 기여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냉전기에는 압도적인 경제, 기술력과 시장 자율 원칙으로 소극적이었는데 탈냉전 이후 국가 안보 차원의 산업, 기술 보호와 경제 방첩을 법 제도로 강화하였습니다. 주요 법으로는 이제 엑슨 플로리오 법이 있는데 어메인드먼트가 있죠. 외국 기업과 M&A에 대한 통제에 관한 엑슨 플로리오 법이 어메인드먼트가 있고요. 또 산업 스파이 처벌법으로서 에코노믹 에스피어니지 액트가 있고요. 또 기술 유출 심사 확대법으로 해서 확대법이 있죠. 그래서 Foreign Investment and National Security Act가 있고, 이것이 이제 2007년도까지 해서 각각 제정이 됐고, 그 다음에 정보 활동은 이제 CIA가 이제 경제 정보를 수집하고, FBI는 경제 방첩 수사라고요. 또 DNI 산하의 방첩 조직이 이 경제 방첩 활동은 주도를 하고 있고요. 또 정보 공개 청구권을 통해서 또 포이아 정보 공개 청구권을 통해서 합법적인 정보 확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먼저 구소령 KGB는 T국 라인 X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경제, 산업정보 수집을 전담하였고, 쿠바의 라우데스 신호기지에서는 미국 민간 통신을 감청해서 경제, 첨단 기술 정보를 확보하는 등 전 세계적인 산업 첩보망을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경제 방첩을 강화하였고, 소련 해체 후에는 러시아 SBR이 해외정보부가 이것을 계승해서 산업기술 정보를 수집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프랑스,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첩보를 수집하려다가 일부 실패한 사례도 발생을 한 바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은 국가안전부 주도로 외교관, 상사원, 유학생, 화교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전 세계 산업 과학기술 정보를 조직적으로 수집을 해왔고, 해외 기업 침투라든가 도청, 해킹 등 공세적 첩보 활동을 전개하였고, 또 특수학교를 통해서 산업 스파이 인력도 양성을 해왔습니다. 반면 자국 내 정보 수집 적발 시에 간첩죄로 징역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슈퍼 마이크로 마더보드 해킹 칩 의혹과 관련해서 화웨이 5G 백도어 논란 등 기술 안보 분쟁이 발생을 한 바 있고, 미국은 기술 이전 강요와 해외 투자, 해킹 등을 통한 지식재산 침해를 문제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1번입니다. 1번은 전후 군사 대신 산업, 경제정보 중심의 전략을 채택해서 정부, 기업, 정치권 등 삼각협력체계 아래서 해외 상사원과 기업망을 활용해서 전 세계 산업정보를 조직적으로 수집, 공유한 나라입니다. 특히 이제 미쓰비시 그룹과 시타치 등 대기업과 내각정보조사실, 그리고 제트로가 이제 과학기술, 원자재, 무역, 정책 정보를 총괄하면서 기업 통신과 기업 통신에 대한 감청, 인적 침투, 설계도, 매입, 유학생 활용 등 다양한 공작을 병행하였습니다. 독일은 BND를 중심으로 해서 1967년 이후에 외국 연구기관과 기업 대상으로 통신 감청과 문서 설치, 해킹 등 적극적인 산업 첩보를 수행하였고, 라오 프로젝트로서 해외 전산망을 침투하고 스위프트 네트워크 해킹을 통해서 글로벌 금융거래 정보를 파악을 한 바 있습니다. 수입 정보는 민간 기업과 공유하고 국가 이익 중심의 정책 공작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 정보기관 활동은 간첩죄, 민간 산업 스파이는 부정경쟁 방지법으로 처벌을 하고 있고, 헌법보호청이 산업보안 및 방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경제를 국가안보로 인식해서 산업정보 첩보를 적극 정당화하고 있고, DGSE 해외정보 파트죠. 해외정보기관이 주도로 도청, 침투, 공작 등 강경수단을 활용해서 수집한 정보를 정부와 민간기업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권의 에첼론에 대응해서 프렌첼론 신호정보망을 운영하였고, 한때 또 미국 기업과 정보 인사 통신 감청과 첩보원 침투, 금융정보 확보 등 공세적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프랑스는 인도 전투기 및 한국 원전 사업에 대해서 대형 국제 입찰에서 이제 경쟁국 정보를 선취해서 수주에 성공을 한 바 있습니다. 기타 이제 이스라엘 역시 라캄이 국방부 산하에서 과학기술 군수산업 정보를 전담해서 수집을 하면서 전투기 개발과 핵무기 역량 강화에 기여를 했는데, 조나단 폴라드 사건 이후에는 해체됐고, 이후 모사드가 산업 무역 정보를 계속해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이제 CSEC를 통해서 교육국 통신감청을 기반으로 해서 산업경제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트 4 세계정보기구 현황에서 페이지 393부터 요약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